오늘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산을 잃으면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이렇게 먹으면서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창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고창에 있으면서 뭘 딱 머리에 박혀 있냐면은, 고창 그 군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이 매우 강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여기 교육장 하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창에서는 인물이 많이 난다, 인물이 많이 났다, 그걸 느꼈어요.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요. 네. 자,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웃음 치료라는 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저는 여기에 그 사람들을 강의하고, 제 강의하고 차이점을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은, 1시간 그냥 마음껏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는 왜 우리가 웃어야 하는가, 웃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웃어야 하는가,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안다고 한다면은 더 지속적인 웃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문적으로 왜 웃어야 하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제가 뇌과학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왜 웃으면은 어떤 면에서 좋고,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왜 좋은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더 오랫동안 지속적인 웃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강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웃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웃음이 왜 인간에만 있는가? 동물에도 웃음이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나 오늘 처음 들었네. 손을 어떻게 웃는지 알아요? 몰라, 나 처음 들었. 아니, 왜 제가 이걸 처음 듣는 얘기냐면,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푸들이. 애완견으로 키우는데, 이놈을 놓고 아무리 내가 웃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웃더라고, 이게 아마. 소리치고 달라드는 게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잠깐 웃는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손은 웃는 건. 손은 웃는 얼굴이 보여요? 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속 그러네. 키우는 사람 저기 우리 이현희 씨가 아니 이 얘기를 해봐. 아니 속 웃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다음에도 다른 사람 우리 땀이야. 강의 한번 속 어떻게 웃냐고 우리 강의 한번 써보라 이거. 해봐요. 네. 어떻게 웃냐면 냄새 맡고 네. 하루를 고급스러워 딱 주면 이렇게 딱 오면은 네. 배고픈데 딱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딱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죠. 그렇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웃음이 왜 인간에만 있는가 했는데 이 말이 틀려버렸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웃음이 우리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 뇌는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웃어야 효과가 있는가,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번이 벌써 어그작이 났네요. 전문가님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교수님 강의를 그냥 예. 제목으로 하십시오.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집안이 하려면은 3가지 웃음이 들려야 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 하나가, 여기 얘기했듯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웃음소리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럼 말이죠. 왜 인간에만 웃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만 지나면은 강아지나 망아지나 송아지 뒷발 차고 뛰어다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떠세요? 특히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걷기는커녕.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이면 뛰어다니는데 왜 인간만 오랫동안 돌봐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그 인간이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동물들은 태어날 때 뇌가 말이죠, 자기 엄마의 뇌의 7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엄마 뇌의 4분의 1뿐이 안 돼요. 350g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의 뇌가 1.4kg이에요. 그러니까 1400g이에요. 동물들은 거의 엄마 뇌에 가지고 있고 있는 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4분의 1뿐이 안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뇌예요. 식물들은 뇌가 있어요, 없어요? 식물에는 뇌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뇌가 있어요. 이 뇌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뇌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뿐이 가지고 안 태어나니까 아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건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래요. 학문적인 용어로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화가 돼요. 그런데 최초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무슨 말이냐면 남방 원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기어다녔어요. 이렇게 기어다녀.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500만 년 전에 인간이 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섰어요. 직립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손을 자유자재로 썼어요. 손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손 가지고 뭐 했어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구 가지고 뭐 했어요?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니까 무엇을 먹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그러면서 뇌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자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직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산도가 좁아졌다고 그래요. 산도가. 아기를 낳는 길이 좁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10개월이 넘으면은 뇌는 커진 데다가 산도가 좁아지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개월만 되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면 나는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아기가. 그걸 어떻게 한다냐? DNA 속에 그 정보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든 여쭤야겠어요. 잘 보여야죠.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웃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웃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소가 웃는다는 말을 듣고는 이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별 실험 한번 다 해봤어요. 간지럼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웃으라고 고함을 지려보기도 별짓을 다 해도 안 웃더라고. 멍하고 나만 쳐다보지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가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소가 웃는다는 거 보니까 과연 이건 이 학설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가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의 웃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든 엄마한테 잘 보여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이라는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웃음이라는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내지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몇 번 웃는지 알아요? 예? 7번 내지 8번뿐이 안 웃는답니다. 7번에서 8번이 안 웃는다고 그래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기의 생명줄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엄마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안다니까 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웃음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웃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아, 근데 이것이 안 나오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부러 웃으고 웃겨서 웃을 때와 같은 효과가 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웃으면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두뇌 활동이 활발히 되며 혈 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를 신선한 산소로 바꾸어주고 동시 호흡이 자동으로 습관이 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천연 소화제의 웃음은 소화 효소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많이 웃으면 난성 호르몬의 전파구인 DHEA 호르몬이 증가되어 생식력에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상체 근육이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오십견을 예방하고 우리 몸속에 650개 근육 중에서 끝나면은 파워포인트 올리라고. 움직여줍니다. 웃을 때 혈액내에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양이 줄고 부신에서 통증과 시상통과 같은 염증을 낫는 신기한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면역계 크기의 한 번을 쓸 때마다 200만 원어치 정도의 엔돌핀이 나옵니다. 여러 면역 글로불린,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등이 증가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보세요. 쇼 상태로. 네. 보셨죠? 동영상을 보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참 웃음이 좋다 그 정도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걸 요약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자, 됐네. 자, 웃으면은 뇌에 여기에 그림이 웃음 전에 그림하고 웃은 후에 뇌의 혈액의 양을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어때요? 훨씬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말이죠. 우리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뇌입니다. 이 우리 뇌는 이게 혈관이에요. 뇌에 있는 혈관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에 있는 혈관하고 이 사이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가 참 1억, 1000억 개가 다 여기에 배겨 있어요. 1000억 개가 이 사이에. 그리고 이 하나 그 뉴런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세포를 신경교세포라고 하는데, 신경교세포가 뉴런 한 개당 10개 이상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여기에 있는 이 혈관하고 이 사이에 신경세포하고 그 신경세포를 뒷받침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혈관에서 한 부분이 터지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리고 이 한 부분이 막힌다거나 이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중풍이에요. 그리고 한 부분이 터지면은 뇌출혈이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웃잖아요. 웃으면은 이 부분 끝에 혈관 끝까지도, 아주 미세한 혈관 끝까지도 어때요?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이 뇌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뭐냐면 포도당하고 산소거든요. 근데 이 산소를 어떻게 공급해 주냐면 포도당을 혈액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말이죠. 이 몸의 크기로 맞으면 2%뿐이 안 돼요. 1.4kg이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얼마 쓰는지 알아요? 피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알아요? 20%를 써요. 20%.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에 뛰고 있는 여기에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140칼로리예요. 근데 뇌는 몇 칼로리를 쓰냐면 400칼로리를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 피 공급을 누가 해주냐? 웃을 때 이 피 공급을 잘 해줘가지고 아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혈액 공급을 잘 해주니까 뇌가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죠. 어떠세요? 웃어야겠죠? 네? 그럼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뇌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 줄 텐데, 뇌는 말이 진짜 웃음하고 거짓 웃음을 구분을 못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시로 웃어야겠죠? 네. 그럼 지금 한번 웃어봅시다. 자,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웃을 때는 방법은 이거예요. 크게 입을 쫙 벌리고 길게 배를 당기고 그러면서 웃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 입을 더 벌리고 하! 더 크게 하! 왜 웃다고 하십니까? 길게 웃으라니까. 그래야 혈액이 뇌에 올라가가지고 뇌가 건강해진다니까.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억지로 웃는 것하고 진짜 웃음을 구분하는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웃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억지 웃음을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놨듯이 웃으면은 산소 호흡이 2배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공기도 다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고 복식 호흡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도 예방한다고 그래요. 아까 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분노를 완화시켜가지고 심장마비도 예방해주고 혈액도 순환을 잘 해주고, 아까 저 뇌에 공급되는 거 봤잖아요. 가지고 서울대학교 박미선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활짝 열어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은 여가 효소가 분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제가 한번 산속에 제가 아주 가져왔는데,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웃어봤어요. 한번 실컷 웃고 내려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못 내려오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지만 소화 효소를 분비시켜가지고 우리 소화제 역할도 합니다. 혹시 배가 거북하다거나 소화가 안 됐을 때 한번 크게 한번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러면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 정도 되는데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 웃으면은 그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통증이나 신경통 이것을 완화시켜요. 웃으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엔돌핀하고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웃으면은. 근데 이 엔돌핀하고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특히 이 엔돌핀이라는 말은 이거거든요. 엔도라는 것은 내 몸 안에 그 말이에요. 몰핀이라는 거, 돌핀이라는 거, 몰핀하고 엔도라는 말하고 몰핀하고 합쳐져가지고 한 것이 엔돌핀이에요. 몰핀이라는 건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그러면 이 엔돌핀이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는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이 엔돌핀이 아까 나오자 200만 원어치가 나온다고 그래. 한번 크게 웃으면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200만 원어치 나온다고. 들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웃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뭐냐면 NK세포라는 것하고 T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유명한 리바크라는 그 박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웃음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 연구 결과를 발표했냐면은 웃을 때 보니까 그 암을 죽이는 세포가 T세포하고 NK세포거든요. 근데 NK세포가 특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꼭 2, 3년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뭘 만드냐면 그것이 암을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암과 같은 나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NK세포고 여기 T세포예요. 근데 NK세포고 T세포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NK세포 활동률이 100%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 NK세포 활동률이 어떻게 되냐면 50% 이하로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리바크 박사가 웃고 난 다음에 NK세포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걸 찾아냈어요.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가 바로 그게요. 웃기 전에는 여기에 엔돌핀이 분비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웃고 난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는 이만큼 올라가요. 90분이 지나니까 이만큼 올라가요. 크게 웃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웃음 치료라는 걸 최초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만 커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 좀 해줄게요. 로만 커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희귀병 관절염에 걸렸어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그 희귀한 관절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 마디마다 막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강직성 척수염에 걸린 사람은 500명 중에 1명 정도가 낫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한테 무슨 판정을 받았냐면 당신은 5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병원에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뭘 주고 왔냐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들고 야 심심한 게 이것이나 봐라 하고 주고 던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심심해가지고 가서 그걸 한번
틀어놨더니 그게 바로 그냥 희극 배우들이 웃기는 그런 그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한 두어 시간 정도 보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실컷 웃고 났더니 아니 그렇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하자면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물질이 나온 거예요. 특히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은 몰핀의 300배의 통감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지금 통증이 사라진 것도 하고 그 전에 아팠던 것도 차이는 웃은 것뿐이 없는데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날부터 한번 계속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억지로 막 웃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완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의사가 50살까지 뿐이 못 산다는 사람이 75세까지 완치되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최초 그 웃음 치료사로서 많은 활동도 하고 책도 많이 낸 사람이에요. 로만 커즌스라는 사람이.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통증 완화, 우리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떠세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웃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웃어보야죠. 예? 자, 아까 얘기했으니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 더 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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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 좋다. 아, 좋다. 참 좋다.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오늘 여기서 많이 웃고 간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버는 거예요. 아까 웃기만 해도 200만 원 벌었다고 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크게 웃어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예. 아까 제가 이것도 로만 커즌스 얘기한 것입니다. 특히 웃을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혈압이 좀 높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력이 좀 약한 사람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웃으면은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박미선 교수 얘기입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뇌는 말이죠. 제가 아까 뇌과학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거를 제시하려고 얘기해요. 우리 뇌는 두 개의 골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는 또 뭐냐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컴컴한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이 되면은 뇌는 그걸 패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할 뿐이에요. 가지고 이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을 구분을 못해요. 이걸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UCLA라는 대학에 이자크 프리드라는 이 양반이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간질병 환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뭘 알았냐면은 웃음과 관련된 뇌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이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옛날에는 죽은 사람의 뇌만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발달을 못했어요. 근데 1990년대 중반, 1990년 중반이니까 얼마 안 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이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20세기의 최고 화두가 뭐였냐면은 게놈 연구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근데 이 게놈 연구는 2003년에 모두 완결해서 해독해버렸습니다. 21세기의 최고 화두가 뭐냐? 바로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21세기는
뇌를 정복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이 뇌과학 분야가 앞으로 급진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뇌과학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까 이자크 프리드라는 학자가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뇌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fMRI라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 활성화된다는 그쪽으로 피가 쏠린다 그 말이에요. 피가 쏠린다는 말은 그 부분이 활동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찾아냈어요. fMRI 기계로 이 사람이 웃을 때 하고 웃지 않았고 억지로 웃을 때 하고 어떻게 뇌에서 반응하는가 그걸 찾았어요. 그때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 용어로는 포시엠2라는 그 영역인데 우리 소뇌하고 이 대뇌 그 사이 중간 부분에 우리나라 그 뭐 돈으로 5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원만한 크기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이걸 포시엠2라는 그 영역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웃을 때 보니까 그 부분이 또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가짜로 웃음을 웃어도 그 부분이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음하고 이런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주 이 사람이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불빛 있잖아요. 불빛을 딱 보여줬어요. 보였을 때 우리 뇌 어느 부분이 시각 중추라는 게 이 후두엽이거든요. 후두엽 부분의 일부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을 했을 때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하도록 했을 때도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라는 것은 실제 상상에 의한 경험하고 실제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 얘기 한 것 내용이고요. 이게 포시엠2라고 여기 제가 이자크 프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여자분들이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때 정말로 간절히 아기 갖기를 원하게 되면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이쪽에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전전두엽이라고 이 부분에 있는데 야가 명령을 내려요. 운동신경 쪽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몸에서 아기 된 사람처럼 몸이 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가리켜 상상임신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안 나오지. 이거 좀 도와줘요. 나와 있어요. 상상임신.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조금 크게. 조금 크게. 됐어. 뇌는 상상하는 것하고 실제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동영상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것인데 크게 좀. 이 동영상 보세요. 조금 크게 해봐요.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참가자에게 누군가 검지손가락을 건들 것이라고 알려주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검지손가락을 생각하게 되고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죠.
잠깐 멈춰보세요. 멈춰요. 자, 이게 뭐냐면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검지손가락을 딱 대고, 야, 조금 있으면 여기다 전기자극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좀 기다려봐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전기자극이 안 보냈는데도 뇌에서는 전기자극이 온 것처럼 이렇게 벌써 뇌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희한하죠? 자, 그 다음 끄고 그냥 파워포인트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끊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팔을 이렇게 딱 움켜놓고 이렇게 천천히 이걸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상상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근육이 15%가 증가했다는 그 결과,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그 선수 있잖아요. 이원희죠? 예. 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중요한 게임이 딱 되면은 아주 강적을 만나면은 사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선수의 장점, 특기 이런 것을 계속 앉아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가 저렇게 저 특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겠다. 또 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방어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겠다. 계속 그걸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직접 게임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상대방의 기술이 오면은 내가 상상한 대로 그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의 특징이에요. 그걸 학문적으로는 그 스포츠 과학에서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실제 웃음과 같이 똑같이 뇌에서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억지로 웃어야겠죠? 그럼 한번 웃어봅시다. 자, 하! 입을 벌리고 길게 하! 배를 당기고 하! 더 크게 하! 길게 하! 하하! 길게 길게 아 좋다. 따르세요. 아 좋다. 참 좋다. 암 환자들이 낫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어가지고 표정이 밝아진대요. 표정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질문이요. 예. 예. 우리 저 모든 이웃님들이요. 예. 무슨 노래 한 잔 해주시면 예. 속을 것 같다가 노래 잘하는 사람 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래 못 듣는 사람 노래 시키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못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오늘 나갈 진도가 지금 빠듯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억지로 웃어요. 예. 자, 그럼 웃는 방법은 말이죠. 아까 했지만 큰 소리로 웃어야 해요. 자, 요게 유명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여기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심리학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서 여기에서 놨듯이 행복한 사람은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말초 기원설이라고 그래요. 내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중추감정을 우리 이모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중추감정. 그런데 이 중추감정이 뭐와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말초신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초신경은 내 마음대로 이면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기분은 뭐 안 느낀다 할지라도 억지로 웃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말초신경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중추감정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학문으로 말초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웃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 하하하! 하하하하! 길게 어느 분이 가장 잘 웃는가 봐요. 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라는 건 말이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웃으니까 기분이 좋죠? 네. 국어 사전에 뭐라고 쓰 있는지 행복이란 한번 따라서 해봐요. 행복이란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행복은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느끼게 한다. 지금 기분이 좋지 웃고나니까 그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려면은 작은 것에 감동받을 줄 알아야 해요.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감동받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대해서 크게 웃을 줄 알아야 해요. 행복하려면은.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에 대해서 큰 행복을 찾지 못하면은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아귀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웃어가지고 기쁠 이 순간이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인지 알아요? 예?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인지 아냐고? 모르죠? 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못 찾으면은 행복은 저 먼 나라에 가야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하! 하하! 어때요?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죠? 그게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이 들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치매예요. 제가 혹시 동영상에 여기 휴대폰에 동영상에 보면 휴대폰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다 제 이름을 치면은 제가 한 10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강의한 것을. 그런데 뇌과학에서 들여다본 치매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놨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가 강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 뇌과학 쪽에서 접근했으니까. 제가 이걸 치매 예방 지도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제가 강의를 하니까 9시에 끝나야 하는데 좀 더 자고 해가지고 9시 15분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강의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제가 폴 맥리라는 사람이 이걸 제일 처음에 주장한 그림인데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 3층 구조로. 제 1층이 이게 뇌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명 파충류 뇌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맥박이 뛰게 한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혈액순환을 한다거나 이런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침을 한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전부 이 부분이 이 뇌관이 파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생명 유지와 관련돼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이 뇌관이 죽으면 바로 뭐냐면은 뇌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인공호흡을 왜 시켜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공호흡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뇌는 다 죽고 이 부분만 살아있으면 어떤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보세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이 모든 뇌가 다 죽고 이 부분만 살아있으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뇌관만.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변연계라고 그래요. 우리 감정의 뇌라고 그래요. 우리 감정은 전부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가장 바깥 부분이 이게 대뇌 피질이에요. 이걸 영장류뇌, 인간의 뇌, 우리 고등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된 것은 전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결정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전부 이 부분에서예요. 이 대뇌피질에서. 이게 치매는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치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기분이 좋고 웃어가지고 기분이 좋고 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에 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이 발달을 해요. 감정류가 다 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굉장히 발달해요. 근데 우리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분노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이 대뇌피질에 있는 피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이 파란 부분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파충류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뇌가 여기에 있는 피가 파충류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겠어요? 않겠어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되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쪽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때요? 불이 났을 때는 막 초긴장 상태에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보고 알고 있던 비상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하는 이 대뇌피질이 어떻게 되냐면 마비 상태에 빠져버려요. 왜? 피가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일 때는 피가 대뇌피질로 어떻게 돼요? 많이 쏠려가지고 뇌가 건강해져요. 이게 뇌 건강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 여기 있었지만 낙천적인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봐야겠죠? 한번 웃어봅시다. 또 하! 하하! 더 크게 소리가 더 잘 익었어요. 하! 하하!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오늘 왜 억지로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네. 기분 좋죠? 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저 산더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길게 웃으면 여기 써놨잖아요. 엔돌핀하고 엔케팔린이 11.6초 이상은 웃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통감 효과가 나타나는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유명한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지그먼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런 가설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빙산에 비유를 했어요. 빙산이 여기에 물 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이 전체가 열이라고 했을 때 물 위에 나오는 것이 하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빙산 밑에 물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몇 개예요? 9이죠. 그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실질적으로 뒤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밑에 9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이드는 의식의 세계라고 했고 이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했어요. 이 밑에 물 밑에 있는 것을.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식의 세계는 여기 하나고 이 밑에가 9이라고 했죠. 이 사이에는 문지기가 있대요.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근심 있잖아요. 걱정이 나잖아요.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을 어디로 집어넣어? 이 밑에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가 막 스트레스,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막 늘어나갔죠? 그러면 이것이 막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풍선이 너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그게 바로 뭐냐?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 이것이 나와요. 환자 치료할 때 보면은 환자를 갖다 탁 누워놓고 프로이드하고 환자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드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스트레스나 짜증나고 분노의 부정적 감정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문지기를 살짝 속여가지고 프로이드가 어떻게 해야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화 상태에 있던 것이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풍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건강해져.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요. 그때 막 그 이 얘기를 하는 걸, 환자가 막 끄집어내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막 쏟아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은 어떠냐? 여기에 있는 스트레스, 짜증, 분노 같은 것이 어떻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웃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번 웃어보야죠. 자, 무의식의 세계의 스트레스한 걸 전부 지금부터 끄집어냅시다.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더 줬고, 박수 한번 쳐봐요. 웃어야겠죠? 예, 꼭 웃으세요. 예.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많이 쌓이는데, 그 중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근심걱정이 돼요. 근심걱정. 근데, 젤린스키라는 박사가 인간이 근심걱정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가 왜 근데? 왜 안 넘어? 여기다. 됐어요? 우리 근심걱정 중에 40%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0%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는 어떠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4%는 어떠냐, 내가 어떻게 허들 못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96%가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 걱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근심 걱정 한번 털어내볼까요? 네. 이거 안 넘어가네. 네. 근심 걱정 한번 털어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근심 걱정 한번 털어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96%가 어떻다고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있다고 했죠? 자, 눈을 한번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자세를 바르게 펴고 자기 몸을 천천히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다 털어내세요. 근심도 털어내고, 걱정도 털어내고, 스트레스도 털어내고, 분노도 털어내고, 짜증도 털어내고, 부정적 감정도 털어내고, 옷을 털지 말고 마음을 털어요. 자, 털어내세요. 계속 털으세요. 털으세요. 자, 계속 털으시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입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 감고.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크게 두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두 손으로 같이 두드려요.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항상 즐겁다. 나는 건강하다. 자,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위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자, 괜찮아. 눈을 감고 크게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못생겨도 괜찮아. 잘생겼어도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좋아. 나는 무조건 내가 좋아.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니까 누구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면 누구야? 예, 너는 참 수고 많이 했다. 자기 몸을 간단히 한번 껴안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위안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예, 맞습니다. 자, 눈 뜨세요. 행복하려면은 가장 학자들이 일본으로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를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나 있는 그대로를 아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좋아하면서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오늘 그 얘기를 마친 것이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하나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럴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럴 때 내 자존감,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뭔지 알아요?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자존감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감은 어떨 때 생기느냐?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 자,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쉬어 상태로. 예. 제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동영상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어떤 아가씨한테 똑같은 커피를요, 똑같이 커피를 탔어요. 똑같이 타가지고 한 잔에다는 야, 이거 4,000원짜리야. 또 한 잔에는 이건 2,000원짜리야. 해가지고 이 맛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가씨가 나는 4,000원짜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좋고 내 입맛에도 맞고 그야말로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가씨가 사실은 어떤 커피예요? 똑같은 커피예요. 이 아가씨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맛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가씨는 절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느낀 대로 말한 거예요. 그 아가씨는 머릿속에 뭔 회로가 만들어져 있냐면은 비싼 것은 맛있다라는 회로가, 신경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경 회로가.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뇌에서.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근데 그 아가씨는 비싼 것이 항상 맛있었어요. 과거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것은 맛있다는 강한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그 아가씨한테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신경 회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웃으면 어떻게 되냐?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짜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계속 빠지고 우리 몸이 부정적인 것만 계속 느끼면은 우리 뇌에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부정적인 회로망이 계속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은 긍정적인 신경 회로망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일을 잘 풀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웃으면 운도 좋아진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 가지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세요. 네. 이건 제가 했고,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계속 눌러보세요. 네. 네. 더 눌러보세요. 자,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웃음 중에 최고 웃음이 뭐냐 하면은 박장대소예요.
박장대소. 이게 박장대소는 뭐예요? 손바닥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하면은 15초 동안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은 100m를 완전 질주한 거와 똑같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력 질주한 것도 똑같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좀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아시죠? 예. 다 하나 넘겨보세요. 예, 이것도 다 아시죠? 모든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어, 이게. 또 하나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 팔도, 이거 얘기 다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얼이라는 건 정신이잖아요. 굴이라는 건 굴이요, 집. 우리 정신이 살아있는 집,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밝은 표정이 생기고 밝은 표정이 생기면 스트레스 같은 거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웃음은 스트레스 천적이다. 웃음은 스트레스 방탄조끼다. 로만 커즌스가 아까 웃음 치료사가 그 사람 그 말을 했어요. 웃으면은 스트레스를 물리쳐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암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까 얘기한 대로 2, 3년 전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웃음이다. 자, 박장대소다. 자, 그 다음 눌러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졌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습게 생겼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캐나다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맥길 대학이라고. 거기에 펜필드라는 그 의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뇌에 말이죠. 여기 우리 뇌에 그 운동량하고 감각량의 신경세포 양을 몸의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뇌와 관련이 있어요? 손입니다, 이 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어떻게 다고 했어요? 단백질을 흡수하면서 뇌가 발달했다고 했죠? 이 손이 엄청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입하고 혀예요, 입하고 혀.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뇌는 이걸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중에서 가장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손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과 뇌의 CEO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손하고 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써놨잖아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랭크 윌슨이라는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손을 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막 웃으면은 뭐하고 무엇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있어요.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지금부터 박장대소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박장대소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박장대소라고. 건강박수. 예. 크게. 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주먹박수. 이 박자에 맞춰요. 박자에. 이 속도가 늦으니까 박자에 크게. 박자에 맞춰. 웃으면서 크게. 네. 자, 박수도 크게, 웃음소리도 크게. 그 다음에 봉우리 박수. 네. 봉우리 박수는 여성들 그 생리통에도 좋고요. 생리불순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손등박수. 네. 웃으면서 요통에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웃으라니까 웃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손가락 박수. 자, 중풍 예방에 좋다고 그래요. 만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에도 좋고요. 자, 크게 웃으면서 하하.
내장기관에 좋다고 합니다. 크게 웃으면서 또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손바닥 박수. 내장기관에 좋나요? 크게 웃어. 배를 당기면서 웃어봐요. 달걀박수. 달걀박 중풍해봐. 치매에도 좋고요. 손 안에 달걀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웃으면서 그 다음에 목뒤 박수. 통증, 어깨 통증 있는 사람에 좋습니다. 웃으면서 시작. 좋다. 참 좋다. 좋다. 참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요. 오늘 강의 받은 보람 있죠? 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시간 그냥 웃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웃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부터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웃음 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12배를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웃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